지난 15일 경찰이 발표한 버닝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권력과의 유착이라든지 클럽에서의 마약과 성범죄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요.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 성접대 당시 호텔비 수천만 원을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연루 의혹도 반드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젯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YG의 성접대 관여 의혹을 직접 취재한 고은상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이 경찰의 버닝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실 수사 결과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죠. 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면서 150명의 경찰을 투입시켜서 조사를 했지만 사실 그나마 혐의가 밝혀진 건 이른바 승리 정준영 씨의 단톡방에서 나온 게 거의 전부였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성범죄 관련한 혐의로 연예인인 정준영 씨, 최종훈 씨 정도만 구속이 됐고 버닝썬의 핵심이었던 승리와 그 동업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래서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단톡방 하나 털었다 이런 비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들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직권남용 혐의 정도로만 검찰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 클럽의 검은 뒷면을 세상에 알린 김상교 씨는 성추행,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네. 자, 또 이 스트레이트가 단독 보도했던 그 클럽 VIP들의 마약, 성범죄 또 일명 소각팀이라고 불리는 그 은폐 의혹 그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10일 전 정도에 이제 경찰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고요. 네. 그때서야 이제 수사팀이 공식 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아직까지 수사의 진전은 그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의지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다 보니 지금 강남 일대에서는 그 버닝썬의 영업 행태를 그대로 본뜬 또 클럽들이 성업 중이라고요. 네, 이제 지난 2월 중순에 버닝썬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그러면서 2월 달에 버닝썬이 문을 닫았고요. 3월 달에는 아레나 클럽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신사역 근처에 VIP 테이블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클럽 레이블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주말에 자리당 200만 원을 호가하는 VIP 테이블 예약이 거의 가득 찬 상황이었고요. 클럽 내에서는 클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영상에 띄워놓고 조롱하듯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클럽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는 7월 아레나 자리에는 새로운 클럽이 열릴 예정이고요. 또 구속되어 있는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 씨는 지인들을 통해 강남 청담 쪽에서 새로운 클럽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로 열리는 클럽 이름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네. 경찰 수사 100일 만에 모든 것이 버닝썬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가 오히려 이들의 클럽 운영에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해온 이 언론마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니까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스트레이트가 중요한 방송을 했어요. 바로 이 승리가 속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성접대 관여 의혹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을 어제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취재하게 된 건 지난 2018년 12월 중순에 승리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폭행 의심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이 태국인 남성이 준 위스키 서너 잔을 마셨을 뿐인데 모든 기억을 잃고 갑자기 일어나 보니 그 태국인의 숙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폭행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었고요. 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일명 태국인 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국에서도 최상류층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태국인과 동석했던 사람이 바로 YG 자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YG 대표 가수였던 승리의 클럽 버닝썬에서 YG 자회사 임원이 같이 안내하듯 있었던 사건이면은 분명 배후에 YG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태국인의 행적을 쫓았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지난 2014년 7월 이 태국인 밥 씨와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 씨 등 일행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력가들이죠. 방문해서 주로 강남에 있는 식당과 클럽 등을 오갔는데 이때 이들과 함께 만난 것이 바로 YG의 양현석 대표와 당시
한류 스타, 유명 가수였습니다. 네. 직접 자리에 나온 거죠. 식사를 하고 이제 클럽으로 넘어갈 때 유흥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재력가 일행의 3배에 가까운 25명의 여성들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상당수가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 여성들을 투입시킨 것이 바로 양현석 대표 그리고 저 유명 가수와도 친분이 깊은 일명 정마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재력가 일행은 여성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른바 2차를 갔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2차에서 짝지어진 여성들이 다음 밥자리에 나오고 또 클럽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더 마음에 드는 여성들은 이 재력가 일행들이 타고 전용기를 타고 유럽까지 건너갔다. 뭐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검증하는데 1달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검증해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팩트를 확인했고 성접대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제보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서 방송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대신 낭독해서 내보냈는데요. 제보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식당을 통째로 빌려 식사를 했습니다. YG 측의 요청으로 아시아 재력가들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 식사와 클럽 방문 등 최소 3차례 정도 YG 측과 재력가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양현석 씨와 YG 소속 유명가 가 직접 나와서 해외 재력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YG 사람들과 아시아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성 중 10명 이상은 YG 측과 잘 알고 지내는 일명 정마담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일반인 가운데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있었습니다. 매번 자리마다 술집 아가씨들이 정말 많았고 이 중 재력가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2차도 있었습니다. 자, 이 YG 소속 유명 가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 또 정마담이라는 인물까지 참석자 이름부터 모든 정황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제보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식당과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가 만났는지 당시 참석자가 누군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마담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정마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G 측 인사들과 대부분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요. 소위 이제 템프로 그리고 가라오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업소의 대마담 이런 식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정재계 쪽에도 좀 화려한 인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여성들 상당수도 사실은 그날 정마담이라는 사람이 투입한 걸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접대받은 사람들, 아까 잠시 말레이시아라든지 네. 동남아의 재력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접대가 이루어졌나 이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조로라는 사람은 지금 수배자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뒤에서 수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하고 그 이후에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자랑을 했었는데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자기 수상식에서 이 조로라는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영화 수상식에도 이 조로라는 사람이 초청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커 등이나 굉장히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당시 연예계에 굉장히 큰 손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연예계에 굉장히 큰 손이었던 조로우와 그다음에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양현석 씨, 그다음 K-팝을 이끌고 있는 양현석 씨가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자리였다는 제보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현석 씨와 그 소속 가수와 네. 이 재력가들의 만남의 자리였다. 네네. 자, 이 의혹에 대해 양현석 씨는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양현석 씨는 저희가 취재가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 동안을 답을 전혀 하지 않다가요. 이제 지난 월요일 방송이었는데 지난 일요일 밤에 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네. 당시 해외 재력가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클럽에 간 것은 맞지만 자신도 초대를 받아서 갔을 뿐 접대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자리를 개선하지 않았고 더욱이 성접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다만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정마담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유명 가수 역시 성접대는 모른다. 다만 그 자리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고 자기도 정마담은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씨가 과연 어떤 지인의 초대로 참석을 했던 건지 또 그
식사 비용이라든지 술값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지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유독 강남 클럽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 경찰들이 이상한 행태를 또 보여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사실 클럽 사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네. 특히 버닝썬 클럽을 관련한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역삼지구대였는데요. 경찰이 이번 수사 발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사이에 유착 관계가 전혀 없다. 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금융 내역까지 살펴봤지만 유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거였는데요. 클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런 경찰의 발표를 상당히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봐왔던 황당한 경찰 대응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고요. 네. 또 다른 방식의 관리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클럽 안에서 혹은 밖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심지어 신고를 해도 오지 않는 경우까지 목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클럽 내에서 이제 VIP들이 폭행이나 성추행 등 사고를 일으키면 클럽 내 가드들이 사건을 일으킨 VIP 손님들은 비밀 통로 등을 통해서 밖으로 빼버리고요. 네. 마찰이 있었던 손님들,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손님들은 예, 예. 손목에 있는 클럽 출입 밴드를 끊어서 밖으로 이제 끌어내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드들만, 클럽 직원들만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건 경찰이 상당히 늦게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클럽의 주 활동 시간인 새벽 3시 이후에 직접 관할 지구대에서 클럽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운행을 해봤습니다. 네. 역삼지구대를 출발을 해가지고 신호를 다 지켰고요. 네. 시속 60km의 속도로 갔는데 클럽 버닝썬까지는 5분 13초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노년 1파출소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갔는데 클럽 아레나까지는 채 2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네. 신고를 하면 한두 시간씩 늦게 오기가 일쑤였다. 기본적으로 30-40분 정도, 그다음에 최대 늦게 올 때는 2시간도 걸렸다. 이런 네. 자, 이 보통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유흥업소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주죠. 현실에서 경찰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참 참담한데요. 경찰들에게 뇌물이 제공됐다는 클럽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분들 와서 약간 접대에 준하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공 왔으니까 잘 모시고. 근데 저기 클래스 올리지 말고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클래스 올리지 말라는 게 아마 이제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도 경찰이 공권력 행사 기관이니까 그런 곳을 이제 노출시키지 말고 잘 놀다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라. 세팅해라. 이제 오픈 전에 다 모여서 막 몇 번씩 말해요. 여기는 영업중에는 경찰 안 들어오기로 버닝썬이랑 얘기가 됐다고. 경찰 사건 얘기 막 하다가 경찰 감찰 쪽에다 돈 많이 먹였다고. 얘네 머리 진짜 잘 쓴다고. 지구대 이런 애들한테 먹이는 것보다 걔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애들한테 먹이는 게 조카가 좋겠지. 자, 또 이 버닝썬 사건의 단초가 됐던 김상교 씨 폭행 네. 사건, 이 경찰에 의해서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사건인데 이런 비슷한 사례 또 있었다고요? 네, 사실 클럽 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하고요. 한 여성이 중국인이 준 술을 마셨는데 역시 똑같이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 물뽕 피해를 당해서 의심되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강남경찰서였고 자기는 폭행 피의자가 돼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근데 자기 몸에 오히려 더 멍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약물 검사를 자처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네. 자기가 혹시 마약을 했을지 모르니까 검사를 해달라. 예. 그런데 실제로 마약 검사 결과를 봤는데 그 테스트석이 한 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한 줄이 바로 양성 반응입니다. 네.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아버지도 같이 보셨는데요. 경찰이 보더니 이거는 좀 검사 결과가 이상하지만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다른 형사가 와서 이건 문제가 없다면서 그 테스트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심지어 이런 과정이 경찰서 보고서에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폭행 피의자로 남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 원의 지금 형을 받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 네네. 청구했고 심지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예.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어제 방송에 담지 못한 인터뷰들도 아직 많다고 네.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제대로 된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 팀의 고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